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판에 의한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판에 의한 전기장. 자, 지난번에 고리에 의한 전기장 공부했습니다. 요런 고리가 원형고리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제 고리 중심이죠. 자, 여기 총 전하는 Q고요. 반지름은 A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X축상에 양의 방향으로 P점을 잡았죠. 자, 요 거리를 XP라 그럴까요? 그냥 X로 놔도 상관없는데, 자, XP라고 둡시다. 자, 이때 P점에서 전기장 2에 P점. 자, 참고로 XP를 양수로 잡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난번에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비례상수가 붙고요. 총 전하에다가 요 이제 거리, 지금 이 전하가 놓인 위치가 원의 중심이 아니고 원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 P점하고 원의 테두리까지 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이죠. 자, 요거에 이제 요 거리의 제곱하고 또 요것의 제곱하고 여러분 R 제곱이죠. 그러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죠. 기억나십니까? 요 빨간색으로 요런 원추를 그리면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세타라 그랬죠. 그때 이제 코사인 세타 해당되는 곱해줍니다. 그래가지고 X 방향이다 이렇게 썼죠.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조각이 P점에 주는 전기장 중에 X 성분만 취해주면 된다. 나머지 X축의 수직한 성분들은 이 전체를 합치는 과정에다 상쇄되고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 X축 방향의 성분을 프로젝트 시키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써주면은 XP라는 문자로 코사인 세타 대신에 써주면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에 여기 이제 3승이 되고 대신에 이제 XP가 위로 올라갔죠. 요러고 X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XP가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도 이 식은 사실 그대로 성립됩니다. 이 음수 양수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되는데 XP가 음수일 때도 한번 각자가 해보세요. 하면은 결과적으로 식의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XP 값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죠. 분모에 들어간 건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상관없지만 분자의 XP가 양수면은 X의 방향이 이제 전기장 방향이 돼가지고 오른쪽을 향하고, 그다음에 XP가 음수면은 음수 쪽에 이제 원점 왼쪽에 P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전기장의 방향이 음수의 X축 방향을 향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는 요 원고리가 아니고 원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어떤 거냐? 이 원판을 그리겠습니다. 원판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부가 가득 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에서 축을 하나 쭉 그리면 이 부분 안 보이겠죠. 요거는 X축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원판의 중심은 이제 X축의 원점에 해당되죠. 그리고 반지름은 여전히 A로 둡시다. 반지름은 A로 두고요. 그 다음에 X축상에 이제 P점을 하나 찍는 거죠. 요 P점. 요 거리는 XP로 두고요. XP는 이제 딱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원판에 전하가 라지 Q가 놓여 있다 이거죠. 자, 이제는 이 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 라지 Q의 요 원판의 전하 밀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전하 밀도. 자, 이때는 면에 이제 전하가 분포됐기 때문에 면 전하 밀도라 그러고 시그마를 써줍니다. 시그마는 라지 Q를 면적 파이 A 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면 전하 밀도예요. 자, 그러면은 P점에서의 이제 정의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연속체죠. 그래서 연속체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 공식에 이제 지난번 소개했습니다만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연속체가 등장하면 항상 이 잘게 쪼개는 거를 잘 고안해야 됩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 쪼갤 때 가로 세로로 막 쪼갰는데, 지금은 원판에 의한 전기장을 지금 계산하는데 원고리에 의한 전기장을 이미 계산했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것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 조각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어떻게 내느냐. 자,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원판을. 이게 우리 원판이고요. 중심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P점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각을 어떻게 내느냐? 요거를 이 원점에 해당되는 요 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여러 개 그립니다. 그러면 동심원이 쭉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요런 동심원 두 개, 아주 인접한 두 동심원을 딱 그리면은 여기 이제 자그만 고리가 하나 나오죠. 요 고리가 바로 조각이에요. 이런 게 여러 이제 고리가 있죠. 물론 이 조각의 반지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요 반지름을 R이라 그러겠습니다. 요 반지름을 R이라 그러고, 요 폭 있죠. 요 조각, 말하자면 조각입니다. 일종의. 요 폭이 얼마냐요? 폭은 R이 변한다 해서 DR이라 그래요. DR. 그래서 DR의 폭을 가지고 반지름이 R인 원고리, 요게 이제 한 조각이에요. 이런 조각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각의 종류는 이제 R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R이 0에서부터 A까지죠. 0에서부터 R이, 요 R 값이 0에서부터 A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R. 그게 이제 조각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요 조각 한 개 때문에 요 P점에 생기는 전기장이 얼마냐. 이거부터 우선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조각을 쭉 각 조각 R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쭉 합쳐주는 거예요. 이 합치는 건 연속체니까 이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조각 폭 DR의 조각에 있는 전하는 얼마냐. 전하량이 라지 Q 중에서 조각에 들어가 있는 전하가 얼마냐, 이거 보는 거죠. 이거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전하 밀도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겠죠. 그럼 전하 밀도, 전하 밀도 곱하기 조각의 면적이죠. 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시그마는 그냥 그대로 시그마로 쓰겠습니다. 요 시그마는 앞에 나와 있죠. 요거 여기 시그마죠. 언제라도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각의 면적은 얼마냐? 조각의 면적은 조각 요 이제 고리죠. 아주 가는 원형 고리인데, 요 면적은 사실은 길이 곱하기 폭하면 되죠. 이 조각의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냥 이게 쭉 펴면은 긴 이제 띠가 나오는데, 그 띠의 길이는 2πr이고 폭은 dr이죠. 그래서 2πr dr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조각에 있는 전하입니다. 물론 시그마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파이 a 제곱분의 라지 q에다가 2πr dr 하면은 파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2rq dr over a 제곱, 뭐 열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가 요만큼 있다 이거지. 밑에. 이제 전하는 알았고, 반지름은 A고, 그다음에 축에서의 거리는 XP죠. 그때 요 조각에 의한 전기장은 이미 요 앞에서 공부한 거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답을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조각 DR 조각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 이거는 전기장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DER이라 그러겠습니다. DE라 그러겠습니다. 요 DE P점. 요거는 자 K 곱하기 앞에 공식 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요거 요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써주면은 K 비례상수 쓰고요. 총전하를 Q 쓰면 안 되죠. 지금은 요 작은 고리에
의한 거니까 고리의 총전압 바로 요 앞에서 요 놈을 대입해야죠. 복잡합니다만 A 제곱분의 2RQTR. 그 다음에 이제 XP를 써주고요. over A 제곱 더하기 XP 제곱의 3성. 이제 여기 지금 헷갈리는데 빨강색으로 표현합시다. 요거를 요 쓰는 거죠. 근데 이제 A 대신에 R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A 대신에 R을 써줘야 됩니다. R 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의 3성 해주고 그다음에 X에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넘깁시다. 자 이게 바로 좀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총 전화가 들어갈 자리에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반지름 A 대신에 이제 반지름 R이죠. 지금 원판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자그마한 조각만 보시면 되죠. 자그마한 조각의 반지름 R이니까 A 대신에 R을 대입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 이제 문제는 요거는 이 반지름이 R인 조각에 의한 거죠. 이제 반지름이 쭉 변화시킨 모든 이제 조각들에 의한 정의장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 전에 식을 좀 깔끔하게 씁시다. 요 보시면은 A 제곱분의 2Q, A 제곱분의 2가 나오고요. K가 나오고 R은 뒤로 하고 Q만 써주고 그 다음에 XP는 밖으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XF도 그냥 이건 밖으로 빼도 됩니다. 이건 밖으로 빼고 뒤에 남는 거는 RDR over 루트 XP 제곱을 먼저 쓸까요?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의 3승이다. 이렇게 써주고 XS는 앞으로 옮겼죠. 자 이게 이제 답인데 참고로 이 부분은 R과 무관하죠. 그게 공통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이제 조각이 여러 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반지름이 R인 조각, 그 조각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요 앞에 관로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주는데 요 뒤에 있는 건 R에 의존하죠. 그래서 R이 뭐냐에 따라 이제 뒤에 있는 요 네모 친 거는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점에서의 총 전기장은 얼마냐? 이 P점. 이거는 바로 DE의 합들이죠. 합이 됩니다. 이 합은 어떻게 하느냐? R이 0에서 R이 A까지 합해주는 거죠. 이 합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적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럴 아까 했던 DE를 갖다가 P점에서의 DE를 여기 이제 R이 0인 데서 출발해가지고 R이 A까지 쭉 합해주는데 이게 이제 시그마보다도 연속적인 분포니까 인테그럴 이렇게 긴 이런 심볼을 써준 거죠. 자, 대입해 봅시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상수니까 R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네? XP의 XS는 그대로 앞으로 빼주고 그다음 뒤에 남는 게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R 제곱의 3승분의 RDR의 0에서 A까지다. 이제 이걸 적분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단순한 이제 수학입니다. 자, 문제는 요 이제 루트 3승분의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문제인데,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번 R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이렇게. 요건 뭐 이런 뜻이죠. DDR에 관로 1 오버 루트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이죠. 똑같은 거죠. 1 오버 루트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바꿔 쓴 거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이 공식 있죠. 요 이제 지수가 먼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XP의 제곱 더하기 L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R 제곱을 또 한번 요 안에 그 이제 XP는 상수니까 R 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R이 또 나오죠. 요거를 정돈하면은 2하고 2자는 없어지고 마이너스에 R이 분자에 오고 그 다음에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란 거는 2분의 1승을
역수로 취해 가지고 삼성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보면 여기 제가 빨갛게 칠한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은 요게 되니까 요 마이너스를 빼고 요 네모를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인테그럴 r 루트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삼성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겠죠? 1 오버 루트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2에 여기 요거 2에 p점은 마이너스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kq over a 제곱에 xp의 x셋 요거에다가 1 over 루트 xp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괄호 열고 닫고 0에서 a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여기 이제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kq xp의 x셋에 a일 때는 1 over 이제 스몰 r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p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루트 빼기 r에 0을 대입하면 1 over xp의 제곱의 루트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좀 정돈합시다. 식이 좀 복잡한데 저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2의 p점 마이너스를 안에 넣어버립시다. 2kq over a 제곱 xp의 x셋 xp도 안으로 넣읍시다. 여기다가 괄호 열고 자, 이 마이너스를 안에 넣으니까 자리가 바뀌죠. xp over 루트 xp의 제곱 마이너스 xp의 over 루트 xp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금 xs는 제일 뒤로 이제 보내는 게 낫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자, 조심할 거는 여기서 우리가 쭉 하는 과정을 다시 보면은 xp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xp가 양수일 때, 자, 첫 번째 양수이면 xp over 루트 xp 제곱은 1이 되죠. 그죠? xp가 양수면은 그 xp 제곱의 루트가 xp니까 xp분의 xp니까 1이 되죠. 하지만 xp가 음수이면 루트 xp의 제곱이 마이너스 xp가 되죠. 이고 따라서 xp over 루트 xp의 제곱이 마이너스 xp분의 xp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식을 요까지는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1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써야 돼. 2에 xp가 양수일 때는 여기 1이기 때문에 2kq over a 제곱에 1 빼기 xp over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x이고 뒤에 거는 그대로 두 번째 항은 놔두세요. 만약에 여기 음수이면은 이거는 2kq over a 제곱에 앞에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p over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xn 이렇게 답이 두 개 따로 나옵니다.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가 답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답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답에 대한 분석인데 이제 요
0보다 큰 거 위주로 이제 다루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도 다루겠는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응용입니다. 자, 응용 1. 첫 번째 응용. 자, xp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xp가 0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0으로 접근하면은 자, 고리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고리 같은 경우에는 고리의 중심이 바로 xp가 0인데 0으로 가도 정의가 되죠. 거기서 전기장이 0이었죠.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xp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요 두 번째 항은 0으로 가죠. 요 두 번째 항. 요 두 번째 항은 0으로 갑니다. xp가 0으로 가면 왜냐하면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는 a죠. a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 이 항도 마찬가지죠. 근데 첫 번째 항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0으로 가더라도 플러스에서 0으로 가느냐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0으로 갈 때 이때는 2의 p의 값이 p점 p는 쓰지 맙시다. 2의 이 값이 이렇게 0 플러스죠. 0 플러스 x축에 오른쪽에서 이제 이 원판을 향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느냐 뭐로 수렴하느냐 하면 뒤에 게 없어지니까 2kq over a제곱 xs로 수렴한다. 요거 이제 오른쪽 방향이죠. 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에 전하 라지 q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때 원판의 중심에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0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접근하면은 오른쪽을 향하는 벡터가 되고 대신에 XP가 네가티브 쪽에서 0 마이너스에 접근하면 이제 밑에 식을 써줘야죠. 밑에 식을 보시면 뒤에 게 없어지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때 2에 0 마이너스 쪽에서 접근하면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하느냐 a 제곱분의 2kq 크기는 똑같은데 요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마이너스는 강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죠. 그래서 이 전기장의 값이 말이죠 0이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xp 이꼬르 0에서는 전기장이 값이 오른쪽하고 왼쪽 값이 다르기 때문에 0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 이것이죠. 전기장이 정의되지 않은. 왜냐하면은 xp가 0인데 전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하가 있는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밀대일 때도 마찬가지고 점전일 때 당연히 안 되죠. 점전일 때 점전에 있는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확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일 때도 우리가 그런 점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오른쪽 왼쪽이 이제 차이가 이게 무한대는 아니고 파이나이트한 차이죠. 참고로 요 하나 알고 진행합시다. 요 면을 통과할 때 요 면이죠. 이제 가운데 축이 있고요. 쭉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요 x축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과정에 이 전기장이 점프가 있다는 거죠. 이 전기장의 값이 왼쪽에서는 이쪽을 향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쪽을 향하는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 크기 차이가 보면은 그래서 2의 0 플러스의 값 빼기 2의 0 마이너스가 이게 0이 돼야 전기장이 오른쪽 왼쪽에 이제 같은 얘기가 되죠. 같은 걸 빼면 0이니까. 근데 이거 지금 0이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검사 나오죠. a 제곱분의 4kq의 x이 돼가지고 이게 0이 아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죠. 이게 원판 한 점을 통과할 때 왼쪽에서의 전기장과 오른쪽의 전기장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점프가 있다는 얘기죠. 점프가 요만큼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요 Q가 뭐냐? Q를 갖다가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파이 A 제곱 곱하기 시그마죠. 시그마는 면 밀도고요. 전하 밀도고 요건 넓이죠. 그래주면은 A 제곱분의 Q 대신에 파이 시그마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 제곱분을 q 대신에 파이 시그마 대입하면은 2에 0 플러스 빼기 2에 0 마이너스가요 4파이 k 시그마 x셋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4파이 k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근데 시그마는 이제 면밀도죠.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주 등장할 그런 식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응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용 2. 자, 결과를 갖다가 한번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 응용은 이제 xp가 0보다 큰 xp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로 가면은. 자, 이건 이제 0보다 큰 것만 다루겠습니다. 0보다 작은 거는 각자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요령으로. 자, 이때 2의 xp의 값은 그대로 일단 적어놓고 이거는 아까 앞에 적은 거 요거 적으면 되겠죠. 2kq over a 제곱 2kq over a 제곱에 1 빼기 xp over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x셋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식에다가 xp를 요 식에다가 xp의 값을 갖다가 자꾸 키워 나갑니다.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뒤에 여기 줄친 부분이 이 점점 1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지금 분자가 xp고 분모는 xp 제곱 더하기 a 제곱인데 지금 현재로는 1보다 작은 값이죠. 왜냐하면 분모가 xp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플러스 a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xp가 자꾸 커지면은 a의 값이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죠. 그래 되면은 이 점점 이게 이제 1을 향해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1 빼기 1이 돼가지고 전기장은 자꾸 작아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꾸 작아져가지고 아주 멀리가면 0이 되는데 그냥 0으로 서는 것보다도 그래도 요 지금 밑줄 친 요 부분을 갖다가 XP가 아주 클 때 대충 어느 정도의 관계식을 가지느냐. 이제 XP는 이제 사라지겠지만 A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A 값에 의해 가지고 남는 1보다 조금 작게 되죠. 얼마나 작게 되느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P의 over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달리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1 더하기 xp분의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요거는 1 더하기 xp분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자, 이 중요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관계식이에요. 1 더하기 s의 n승은 근사적으로 s의 절대치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자, 그때는 여기 1 더하기 ns하고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물론 이제 s가 아주 작으니까 무시해버리면 1이죠. 근데 이제 1보다 조금 더 큰 값인데 그게 얼마냐? 물론 s가 네거티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데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면 요만큼 차이 납니다. 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써먹는 공식이고요. 자,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1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요 이제 빨강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이 감아 보시면은 xp가 a보다 아주 커지면은 요 부분이 아주 작은 값이겠죠. 1보다. 그러니까 1 더하기 아주 1보다 작은 값의 어떤 지수, 요 지수 여기 요거는 지수, 요 n은 아무 실수라도 됩니다. 아무 실수. 꼭 그 자연수나 뭐 정수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S도 마찬가지. S도 아무 실수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1보다 아주 작은 실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XP가 아주 커지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설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똑같으냐? 똑같다기보다 근사적으로 1 더하기 N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S 역할을 갖다가 제곱분의 XP 제곱이 하죠.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에 XP가 이제 아주 커질 때, 아주 큰 값, A보다 아주 큰 값일 때, A보다 아주 큰 값일 때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요거는
2kq over a 제곱에다가 1 빼기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고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1 더하기인데 요 빼기가 있으니까 요 빼기 캔슬 돼가 더하기 2분의 1 a 제곱 오버 xp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x에 써주면 되죠. 요거는 상쇄되가 없어지죠. 요걸 다시 써보면은 2자도 약분되가 없어지죠. 그래서 a 제곱도 약분되가 없어지죠. 그래서 k의 q 오버 xp의 제곱 x햇이 돼가지고 이 식은 많이 보던 식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원판이 요렇게 있을 때 요 xp의 값이 요 반지름 a보다 아주 클 때는 말이죠. 이건 점으로 보입니다. q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점전화 q에 의한 전기장하고 똑같죠. P점에서요. 그래서 요거 딱 계산해보고 우리 식이 이 맞는 식이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XP가 네거티브일 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이제 응용 3을 하나 하겠습니다. 응용 3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A가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A가 무한 들어가고 Q도 이제 같이 커집니다. 그 대신에 이 시그마라고 불리는 파이 A 제곱분의 Q, A도 무한대로 가고 Q도 무한대로 가지만 이 시그마는 고정이 됩니다. 그때 이게 원판의 반지름이 커지니까 사실은 무한평면이 돼요. 무한평면에 의한 오른쪽에 XP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